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리적 상상력을 통한 세계지리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의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단원 중에서 독특한 지형으로 소개되고 있는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화산 지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노트와 교과서 52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52페이지에 상단에 소개되고 있는 사진 한 장을 함께 볼까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세계에서 아름다운 섬으로도 손꼽힐 만큼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관광지, 미국 하와이 섬입니다. 하와이 섬 같은 경우는 와이키키 해변의 동쪽 섬에 인접해 있는 이 오아후 섬이 유명한데요. 다이아몬드 해변 공원 서쪽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로서 강력한 화산 폭발로 화산의 몸체가 날아가고 중앙에 넓은 분지와 같은 절구 모양의 큰 화구가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형이 특히나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지표면과 그 고도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화산의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게 폭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가 화산의 몸체가 날아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형을 형성하는 화산 활동이 시작되게 되면 용암과 화산 쇄설물 또는 화산가스 등이 지표로 분출이 되어서 그 과정에서 다양한 화산 지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화산의 분출 양상이나 흘러나온 용암의 특성에 따라서 화산 지형의 형태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학습 노트에 빈칸을 채워보면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산의 형태를 결정짓는 요소에는요, 점성과 유동성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점성이라는 것은 그 용암의 상태가 끈적끈적한 정도, 용암과 용암의 물질이 서로 달라붙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 점성에 따라서 유동성은 흘러가는 정도는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달라붙는 정도가 큼에 따라 유동성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점성과 유동성에 따라서 화산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용암돔이라고 하는 것은 용암이 하나의 큰 화산체처럼 만들어지는 형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큰 상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끈적끈적함의 정도는 커야 하고 이 끈적끈적함의 정도가 클수록 유동성은 작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큰 용암돔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질을 가진 암질에는 주로 유문암질과 안산암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점성이 작아서 흘러가는 정도가 큰 성질을 가진 용암이 흐를 경우에는, 용암이 분출할 경우에는 넓게 퍼지는 양상으로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넓게
흘러내려서 형성된 화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사가 크지 않고 완만한 형태의 순상 화산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성이 작고 유동성이 큰 성질을 가진 암질은 바로 제주도를 형성한 현무암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폭발 없이 흐르는 용암류와 폭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쇠설물, 바로 화산 쇠설물이 섞여서 복합적으로 형성된 화산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일본의 후지산,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베수비오산이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산의 이름을 성층화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그 형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부터 멘틀에부터 솟아오른 그 용암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화산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점성은 작고 그로 인해서 유동성이 큰 마그마의 경우에는 솟아오름과 동시에 주변으로부터 넓게 퍼지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완만한 형태의 화산섬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점성이 크고 이 점성이 큼에 따라 서로 달라붙는 성질이 큼에 따라 유동성이 작은 옆으로 퍼지는 성질이 작은 마그마가 분출할 경우에는요. 주변으로 널리 퍼지지 못하고 퍼져나감과 동시에 굳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경사가 급한 화산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용암류와 또 화산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다양한 화산재, 화산가스, 이런 암석,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섞여서 만들어진 화산을 성층화산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산의 형태는요, 화산의 분출 양상과 흘러나온 용암의 특성에 따라서 화산 지형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화산이 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또 다른 화산 지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교과서 자료 7번에 소개되고 있는 지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2페이지의 자료 7번에서 소개되고 있는 지형의 이름은 칼데라인데요. 이 칼데라라고 하는 것은 화산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화산의 입구가 함몰되면서 만들어진 분지 형태의 지형을 칼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보여진 것처럼 분출 양상과 흘러나온 용암의 특성에 따라서 그 특성에 맞는 화산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난 후에 마그마 양이 다 분출이 된 후에는 마그마 양이 점점 감소를 하게 됩니다. 지하에서 올라오고 있던 마그마의 양이 감소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양에 비해서 마그마 양이 줄어듦에 따라서 이와 같은 빈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이 생기게 되면 이 위를 지탱하고자 하는 힘이 약해지게 되면서 이 위의 부분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으로 화산의 입구가
무너져 내리게 되면서 이와 같은 분지 지형, 칼데라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칼데라에 비가 내리고 지하수가 올라오면서 물이 고이게 되면 호수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 형성된 호수를 칼데라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칼데라와 칼데라호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지형을 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제주도에서도 유명한 관광지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1번과 같은 지형. 네, 주상절리입니다. 주상절리라고 하는 것은 용암으로 인해서 형성된 기둥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다시 학습 노트로 돌아가서 빈칸을 한번 채워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세 번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상절리인데, 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카르스트 지형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위에 난 크고 작은 금을 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암이 식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로 수축되는 힘이 강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용암이 흘러가다가 빠르게 식게 되면 가운데로 모여드는 힘, 수축하는 힘이 강하게 생기게 되면서 바위 내부에 기둥처럼 갈라지게 되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주상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면을 그려보면 이러한 형태로 그려질 수가 있고요. 더 빨리 수축될수록, 더 차가운 환경에서 수축될수록 이러한 절리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상절리 같은 경우도 주로 해안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주상절리라는 것은 용암이 식을 때 차가운 공기 또는 차가운 물을 만나게 되면서 빠른 속도로 수축을 하게 되면서 기둥처럼 쩍쩍 갈라져서 형성된 지형을 주상절리라고 이야기하고요. 해외에서는 미국에서도 볼 수 있고 영국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지형입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로 소개되었던 지형은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네, 자료 7번에서 소개되고 있었던 것처럼 화산이 폭발했을 때 화산의 입구가 무너져 내리면서 만들어진 분지 형태의 지형, 바로 칼데라였고요. 이러한 칼데라에 물이 고이게 되면 호수가 형성이 되므로 이것은 칼데라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성이 약해서 주변으로 흘러가는 힘인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을 하게 되면 지표를 넓고 평탄하게 덮으려는 성질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평탄한 지형, 평탄하고 넓은 지형이라고 해서 이것을 용암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도의 유명한 고원인 인도의 데칸 고원도 이렇게 형성된 용암대지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철원 부근에서 이러한 용암대지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용암대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분출된 지점으로부터 넓게 퍼져나갈 수 있어야 평탄한 대지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점성이 약하고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에서 이와 같은 용암대지가 잘 발달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화산 지형을
인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화산 지역에서, 화산으로 인해 형성된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민 생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산 활동이 주로 일어나는 지역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이점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화산 활동이라는 것은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인간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토양의 경우는 작물이 굉장히 잘 자랄 수 있는 비옥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열로 인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온천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화산 지역 주변에서도 주민들이 이와 같은 화산의 혜택을 이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삶의 터전을 일구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화산 활동이 잘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의 자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지리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칠레와 페루인데요. 이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환태평양 조산대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칠레와 페루에서도 역시 구리와 같은 자원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구리를 많이 얻을 수 있고요. 구리뿐만 아니라 주석, 그리고 유황, 그리고 금과 같은 자원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물 자원을 활용한 광업이 발달하기도 하고요. 또 화산재가 쌓이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비료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화산 회토는 무기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토양이 매우 비옥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농업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화산 회토가 많이 널리 분포하고 있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포도나 오렌지, 올리브 등을 재배하여 생산하고 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 지열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데워진 지하수, 지열수를 이용을 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기술력을 활용하여 지열 발전도 굉장히 넓은 범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화산 지형은 역시 관광 사업에 크게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는데요. 흔하게 볼 수 없는 독특한 화산 지형과 간헐천, 매일 흐르지는 않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뜨거운 물과 수증기, 가스 등을 분출하는 온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볼 수 있는 간헐천과 그리고 온천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산업은 역시 화산으로 인해서 형성된 지형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일본과 뉴질랜드 그리고 아이슬란드에서는 이 화산 지형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국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때로는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화산에
분출 양상이나 흘러나온 용암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화산이 형성이 되는 것처럼 화산 활동에 의한 재해 역시 어떠한 용암이 분출이 되고 어떠한 형태로 분출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비교적 느린 속도로 이동을 해서 인명 피해는 크지 않지만 농경지와 인공 구조물 등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재해는 바로 용암류입니다. 용암류는 속도가 느려서 피할 수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크지 않지만 용암이 한번 흐르게 되면 전부 녹여버릴 만큼 뜨거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재해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고온의 화산재와 뜨거운 화산재와 증기의 혼합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형태의 재해인데요. 이것은 화쇄류입니다. 화쇄류가 분출을 하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주변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산지의 사면에 퇴적된 화산재가 물과 섞이게 되면 끈적끈적한 상태로 빠르게 하천이 흐르는 것과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화산이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화산재하고 물이 만나게 되면 하천이 흘러가는 것처럼 화산재가 흘러가게 되면서 가옥과 농경지 등에 매몰을 시키고 또는 인명피해를 아주 크게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재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동성이 전혀 없던 퇴적되어 있는 화산재가 물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이동력을 가지게 되면서 이렇게 주변에 큰 피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화산이 폭발할 때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재해인데요. 바로 화산가스입니다. 화산가스는 유독물질이므로 인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화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황이나 질소산화물은 또 대기 중에 수증기와 섞이게 되면서 산성비를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2차적인 변형에 의해서 산성비가 내리게 되면 주변의 농작물과 식생을 파괴하는 그런 재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되면 용암 분출과 함께 화산재가 대규모의 화산 폭발일수록 많은 양의 화산재가 분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대기 중에 화산재가 분출을 하게 되면 햇빛을 차단하게 되면서 넓은 범위의 기온을 떨어뜨리고 또한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면서 그 주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화산 지형은 독특하고 또 아름다운 경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훌륭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삶에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이와 같이 큰 인명피해 또는 큰 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주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 53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러한 지형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사진을 통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화산 활동은
자료 9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판과 판이 만나는 경계에서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환태평양 조산대는 불의 고리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산 활동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지열 발전소, 땅의 열기 또는 지열수를 이용한 지열 발전소로 활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는 온천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화산회토 같은 경우는 무기질이 풍부하여 토양에 매우 비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농업에 유리한 형태도 볼 수가 있고, 또 화산활동, 용암에 의해서 형성된 용암 동굴은 사람들에게 관광 자원으로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산활동은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생산하기도 하는데요. 구리나 주석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와 같이 화산에서 만들어진 유황을 채취를 하여 삶의 다양한 형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53페이지 하단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지역은 뉴질랜드의 로토루아 지역인데요. 사람들이 모두 옹기종기 앉아서 지하에서 솟구쳐 오르는 물줄기를 관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뜨거운 물과 수증기, 가스 등을 분출하는 온천을 간헐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간헐천이 주기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분출하는 이유는 지하수의 온도가 높아지고 증기의 압력이 커지면 뜨거운 수증기가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는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특별하고 멋진 경관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광 자원으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간헐천에 대한 정의를 여기에 한번 같이 적어볼까요? 간헐천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뜨거운 물과 수증기, 가스 등을 분출하는 온천을 간헐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화산 활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삶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유명한 화산지형 같은 경우는 그러한 관광 자원으로서 이용을 하면서도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다양한 지형에 대해서 사진과 그림을 함께 보면서 정리를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해안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